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법률의 부관. 자, 우리가 이제 판서노트 32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32페이지. 거기 보면은 조건과 기한이 부관입니다. 조건과 기한이 부관이다. 32페이지 보면 돼요. 자, 조건과 기한이 부관입니다. 법률행위 부관이라 했어. 그럼 당사자가 원해서 붙이는 게 부관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한번 볼게요. 책이 168페이지. 법률행위 부관이란 돼 있습니까? 부관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행위 내용으로 부과되는 약관, 이게 부과되는 약관을 줄여서 뭐예요? 부관이랍니다. 부할 때 부과되는 할 때 부의 행간펜, 약관할 때 관자 행간펜, 이게 부관이야. 알죠? 부과되는 약관을 부관이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양갈로 2번에 보면은 조건과 기한이 있는데 이게 부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조건을 들어갈 텐데,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조건과 기한인데, 내일 비가 온다면 우산을 증여하겠다. 우산을 증여하겠다라고 했어요. 우산은 뭐야? 비 올 때 쓰는 거 맞죠? 그러면 증여가 뭐예요? 공짜로 주는 거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 비가 온다면 이거는 뭡니까?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 내일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 맞죠? 그래서 불확실해, 불확실해. 불확실한 사실. 그러면 불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걸면은 이 조건이 합니다. 근데 확실한 사실은 뭐예요? 기한이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내일 비가 온다면 우산 증여하겠다 했는데 이건 불확실한 사실 승부 그러고. 자, 예를 들면 이제 기한 같은 경우는 갑이 사망하면 나왔어요. 갑이 사망하면 이 집을 니한테 증여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럼 갑이 사망하면이라는 것은 조건일까 기한일까?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그럼 확실한 사실이죠. 그래서 요거는 기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한. 위에 내일 비가 온다면 하면은 무슨 사실입니까? 불확실한 사실이죠. 요거는 조건. 그래서 자, 그럼 또 구분해 봅시다. 자, 그럼 개가 죽으면 개집을 니한테 주겠다라고 했어요. 자, 요건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기한. 왜? 개는 언젠가는 죽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요거는 기한이다. 자, 그래서 개집을 니한테 주겠다. 개집을 증여하겠다. 요 기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좋아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다면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했단 말이에요. 이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100명 치면 한 20명밖에 안 돼요. 알죠? 100명 치면 20명밖에 안 돼요. 저희 학원은 높지만은, 맞죠? 다른 데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알죠? 100명 치면 20명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된다고 볼 수가 없거든. 요거는 조건이죠. 무슨 말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임대차 계약은 1월 1일부터 한다. 자, 이거는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1월 1일부터 기한께. 날짜가 확실히 딱 정해져 있죠. 임대차 계약은 12월 31일까지다. 까지. 요거는 뭐예요? 날짜 딱 정해졌으니까 기한입니다. 근데 요거는 시작하니까 시기부기한이라고, 요거. 시기부기한이라고.
소멸한다 그러면 정기부기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날짜 되겠으면. 자, 그래서 확실한 사실의 승부를 거면 뭐라고요? 기한. 불확실한 사실의 승부를 거면 뭐란다? 조건이라고 한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보고 자 이럽니다. 야, 요번 중간고사에 기말고사에 10점 올라가면 핸드폰 바꿔줄게. 아이폰으로.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걔가 쇠가 빠지고 공부를 하겠죠. 근데 물론 안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예? 맞죠?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불확실한 사실이잖아. 뭐야? 조건입니다. 그리고 내하고 우리 아들하고 합의를 했어 안 했어? 얘기한 거잖아. 10점 올라가면 핸드폰 바꿔줄게. 오케이 하자. 할게요. 이랬다 했잖아. 법률행위죠. 맞죠?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해야 됩니다. 조건은. 알겠어요? 네.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주택가에서 시험에 합격한다면 이렇게 나오면은 저보다 뭐예요?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조건입니다. 알죠? 그런데 개가 죽으면 갑이 사망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확실한 사실이니까 기한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책에 한번 봅시다. 168페이지에 조건이란 돼 있습니까? 자, 그러면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의 여부에 의존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한, 그게 포인트야.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양갈 1번 효력의 발생 및 소멸에 관한 것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보시면 확실한 의미가 불확실한 의미입니까? 불확실한 장래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이다.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의 포인트는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한 것이 된다. 됐어요? 됐어요? 당사자 임의로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로 부과해야 된다. 그리고 옆에 가서 이제 정지 조건과 해지 조건 나옵니까? 자, 우리 판서노트에 3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판서노트 31페이지. 자, 이거죠. 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그래서 합격을 한다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10월 26일이죠, 이제는. 뭐 28일인데, 잡혀 있는데, 합격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뭡니까? 줍니까, 안 줍니까? 이 부동산 주기로 했는데, 합격해야 주잖아. 뭐, 그전에 안 줬다가, 뒤에 준단 말이에요.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에요. 다시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 자, 근데 해지 조건은 뭐냐면은 불합격한다면 내가 줬던 거 미리 줬는데 줬던 거 빼앗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미리 줬다가 불합격하면 빼앗아 오는 게 뭐예요? 해지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 소멸하는 게 뭡니까? 해지 조건입니다.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 판서도 32페이지 보면 나오죠. 여기 해놨네요. 해놨습니다. 자,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이고 정지 조건이고 소멸하는 게 해지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책에 봅시다. 169페이지. 자, 1번.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정의조건 밑에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자, 현관편이고 불확실한 사실에 성부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밑에 보면 예를 들면 내일 비가 온다면 우산 주겠다 이 말이죠. 맞아요? 정의조건입니다. 자, 해지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줄.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의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2번 나오잖아요. 2번. 부동산을 증여하되 만일 20에 불합격하면 돌려받겠다. 저거 줬다 빼앗은 거 아까 했죠? 무슨 조건이다? 해지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비교 후보는 볼 필요 없어요. 넘어가면 되고 넘기시면 됩니다. 가장 조건이 나옵니다. 가장 조건. 가장이 뭔데? 가장 어디서 한번 배웠는데 가장 어디입니까?
가짜. 이 아버지가 아니고 가짜. 옆에 적어놔요. 가짜. 가장 무도회 들어봤잖아. 가짜 무도회 이렇게 하잖아. 예? 가장 조건. 그럼 밑에 한번 보자. 책에 줄거세요. 가장 조건이란 되겠습니까? 외관상 형식상으로는 조건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조건이 아닌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법정 조건. 법정 조건은 조건이냐 아니냐 물어봅니다.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법정 조건. 주택임대차법에서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하고 주택을 인도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법으로 정한 거지.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한 게 아니잖아. 우리 아까 조건 아까 당사가 뭐 해야 됐어요? 임의로 부과해야 된다 했잖아. 맞지? 그 법정 조건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옆에다 별표 넣고 32의 기출입니다. 자, 법정 조건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법률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요건 내지 사실이 법정 조건이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법정 조건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 아셔야 돼. 자, 불법 조건. 첫 계약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증여했다. 들어봤죠, 그거? 조건이야, 그게. 그러면 그 조건이 사회질서 위반이잖아. 그건 뭐예요? 증여계약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자, 151조. 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에서 위반한 것일 때는 법률행위 뭘 한다? 무효를 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럽니다. 자, 뭐 위반일 때? 사회질서 위반일 때. 대표적인 예가 뭔데요? 첫 계약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증여. 알죠? 그 증여계약은 뭔데? 무효.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어. 작년 시험에. 그러니까 34회 때 시험 나왔다고. 34회 때 시험에 뭐 나왔어요? 조건이 사회질서 위반일 때는 조건만 무효다. 이거 시험에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법률 전체가 무효죠. 법률 전체가 무효가 된다. 됩니다. 자, 기성조건 이미기 자, 이미기 적어라. 이미기. 한자 나중에 적을 거예요. 이미기. 이미 성취한 조건이 기성조건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양복도 있죠. 이미 맞춰진 거는 무슨 복이랍니까? 기성복이라잖아. 맞죠? 이거 기성조건은 이미 성취한 조건이 기성조건이야. 알죠? 이미 성취한 조건이 무슨 조건이다? 기성조건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기성조건인데, 자, 보세요. 151조의 2항 봅니다. 별표 넣으시고. 조건이 법률하기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일 때, 이미 성취 줄 것이고, 이미 성취가 무슨 조건이야? 기성조건이면서,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을 하고, 해제조건이면 무효를 한다. 그래서 요거 기해, 무 외워야 됩니다. 기해무. 한 페이지 넘기면 됩니다. 기해무. 기성조건이면서 해제조건이면, 여기 넣어. 기성조건이면서 해제조건이면 무효다. 외워야 돼요. 시험 문제 풀 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불능조건 나오는데, 불능조건이면서 정지조건이면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봐라 이 말이야. 기성조건이면서 해제조건인 경우 어떻게 됩니까? 기성조건이면. 자, 이거 보세요. 자, 우리가 그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주겠다 했단 말이야. 자, 우리 아까 해제 조건에 보면 이미 줬다가 불합격을 하면은 다시 돌려준다 그랬잖아. 알죠? 그러면은 이렇게 갑니다. 자, 이미 줬다가 이제 불합격하면은 효과 없어지니까 돌려줘야 돼. 알죠? 그러면 이미 불합격해 있는 거야. 그러면은 바로 효력이 없는 거죠. 예?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맞죠? 정지조건은 뭔데요? 정지조건이면서 합격하면은 그 전까지는 줍니까? 안 주다가 합격을 하면 준다고요. X부동산. 알죠? 그러면 이미 성취했다. 기성조건이면 정지조건이라는 얘기는 이 기간이 없다는 거야. 이미 성취했으니까, 합격했으니까. 바로 주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외우겠지만 기성조건이면서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이다 이 말이야.
안 하는 게 낫겠네. 맞죠? 1월 달에 해야 되는 게 맞겠네. 그렇게 하고, 기성 조건이면서 해 조건이면 무효다. 자, 나 외워야 됩니다. 뒤에 가서 할 거예요. 자, 불능 조건이면서 정 조건이다. 기성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요 기간이 없다는 얘기야. 이미 합격해 있고 이미 불합격해 있다니까. 알죠? 그래서 기성 조건이면서 불합격 이미 돼 있으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알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나중에 그거 다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이면 정조건. 불능 이거는 이제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내가 1억 줄게요. 한번 물어볼게요. 내일 해가 서쪽에 뜹니까? 불능한 조건이죠. 그럼 주겠다. 뭡니까? 정조건은 불정, 무. 무슨 말이죠? 불능한 조건에 주겠다라고 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무효다 이 말이에요. 불정무. 불정무. 불정무 기해무는 외워야 되거든요. 자, 일단 그렇게 정리합시다. 예, 그래서 그 옆에 얘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죠? 자, 그래서 보세요. 옆에 박스 한번 보세요. 박스. 불능 조건이면서 정지 조건이면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면 맞죠? 100만 원 주겠다. 준다는 얘기야, 안 준다는 얘기야? 모르겠으면 자자자 보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 남편 놔두고 야, 내일 있잖아. 해가 서쪽에서 뜨면 내가 1억 줄게. 그럼 남편이 뭐랍니까? 지랄하고 있느랍니다. 안 준다는 거 알고 있거든. 무효다 이 말이야. 불정무. 맞죠? 자, 그럼 또 한 번 들어가서 오늘 집에 가서 해봐. 남편한테 내일 있잖아. 바다가 육지가 되면 내가 1억 줄게. 그럼 남편이 뭐랍니까? 또 지랄하고 있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불정무를 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무효인 거 알고 있다고. 안 준다는 거 알고 있다고. 알죠? 불능한 조건에 뭐 주겠다고 정지 조건을 붙이면 뭐라고요? 무효야. 안 준다는 얘기야. 알겠지? 오늘 집에 가서 당장 해봐. 남편 앉아놓고. 그 남편이 뭡니까? 지랄하고 있느라 그럴 겁니다. 알죠? 죄송하지만 부부싸움 할 수도 있습니다. 알죠? 예? 안 들으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이면서 해지 조건인 건 나중에 볼게요. 그 다음에 기성 조건이면서 정 조건인 경우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사무실 주겠다. 합격해 있어 이미. 그럼 사무실 바로 주면 됩니다. 알죠? 그래서 기성 조건이면서 정 조건이면은 조건이 없는 거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기해무입니다. 장인이 사이에게 이혼을 해줬구나 하는 부동산을 정의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이혼 상태면은 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맞죠? 기해무가 됩니다. 그래서 불정무 기해무를 외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얘는 몰라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한 갈게요. 기한. 자, 기한은 장래 무슨 사실? 확실, 불확실? 확실한 사실이죠. 확실한 사실의 승부를 그리면 뭐라고요? 기한. 기한. 불확실한 사실의 승부를 그리면 뭐라 했어요? 조건. 맞죠?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 봅시다. 법률행위 당사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에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약관을 기한이라 한다. 그럼 확실한 사실 승부를 거는 게 뭐예요? 기한입니다. 자, 그 밑에 가서 이제 기한의 종류 나와 있습니다. 시기와 종기 나와 있죠. 자, 시기 보세요. 시기. 요거. 임대차 기한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요 시기부 기한. 12월 31일까지다. 11월 31일 지나면 효력이 없어진단 말이야. 요거는 종기부랍니다. 종기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이 있는데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이 있어요. 자, 7번 봐봐. 날짜가 딱 정해지면 뭐야? 확정기한이라 하고. 죽는 건 확실한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불확정기한이라 한다. 개도 뭡니까? 개가 최고 많이 사는 게 어딥니까? 몇 년 삽니까? 거의 15년입니다. 20년까지 가면 그 100세 이상 사는 거예요. 우리의 뭡니까? 4분의 1 가면 4분의 1. 개 연수에다 곱하기 4하면 돼. 개를 모르는구나. 알죠? 4를 곱하기 하면 된다고. 그러면 그 개가 청춘이 언제야? 5살이다. 5년. 알죠?
그러면 15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제 75세, 할매다, 할매. 진짜 거짓말 발톱 막 떨어져 나가고 이런다니까. 알죠? 20년 사는 애도 있지만 그건 완전 최장수야, 그냥 걔가. 알겠어요? 걔를 안 키워보지 않아. 맞죠? 네. 그래서 곱하기 4 하면 됩니다, 걔. 알죠? 저도 잘 몰랐는데 수강생이 해주더라고. 곱하기 4 하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응? 곱하기 4. 사람의 곱하기 4.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 그러면 걔가 죽으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가 죽는 건 맞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 살아도 마찬가지야. 갑이 사망하면 했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4, 5년 전에 있잖아요. 그 남편이 와이프하고 와이프를 절벽에서 밀어붙잖아. 알아요? 그 낭떠러지 떨어졌는데 살았다. 근데 남편은 뭐 했어요? 가서 실종 선고를 했다니까. 그 아줌마 기어 올라와가지고 고발해보잖아. 남편이 구속됐잖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갑이 사망하면 했지만, 안 그랬다 했지만은 뭐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계속 오래, 최고 오래 살고 가시는 분도 계시죠? 잘 모르시나 보네. 암 수술하면요, 안 돼요. 연세 드신 분들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알아요? 80 넘어가면 수술하면 죽어요. 돌아가신다니까. 그냥 안 가고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암이 이제 뭐가 안 됩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전이가 안 되거든. 왜? 이게 분기가 안 된다니까. 저희 아버지도 암 상기인 거 그때 상기였는데, 뭡니까? 수술을 하지 말아 하더라고, 의사가. 그냥 막, 술 마시고 그냥, 저기 다 가시라고. 그래, 한 몇 년 더 사시다가 돌아가시다. 아시죠? 근데 수술하면 바로 그냥 가시더라고요, 사람들.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약 먹으면 돼요, 약. 약 먹으면 뭐죠, 뭡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약이 이제 안 듣죠.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연세가 드시면 80 넘어가면 이 세포 분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쭉 가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제 상기에서 4기 안 넘어간다니까 잘. 그대로 쭉 상기예요, 그냥. 그대로 쭉 상기. 무슨 말 알겠죠? 넘어갈게요, 그냥. 현실이 안 왔고 안 닿고 그랬죠. 자 봅시다. 그래서 이게 갑이 사망하면 걔가 죽으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맞죠? 자, 불확실한 사실이 아니고 확실한데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이게 불확정 기한이라고. 날짜가 정확히 기재되면 뭐라고요? 확정 기한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책에 한번 봅시다. 자, 확정 기한은 뭐라 했습니까? 아까 확실한 사실이죠. 불확정 기한은 뭐야? 걔가 죽으면 이런 것들입니다. 자, 넘기시면 되고, 기한의 이익 한번 갑니다.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은 34페이지 보면 나와요. 반성도 34페이지. 이것도 돈 한번 빌려본 사람들은 아는데, 돈 안 빌려본 사람은 몰라요, 잘. 자, 봅시다.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 을이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을이갑에게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이 사람 뭐라 부릅니까? 빌려준 사람은. 자, 칠판 봐. 필기 다 돼 있잖아. 자, 을이갑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얘가 채권자, 얘는 이거 모르면 안 돼. 상식이죠?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야. 그런데 1억을 빌렸는데 3년간 나눠서 갚기로 했어. 이 3년이 뭔데? 그렇죠. 기한의 이익이라고. 기한의 이익 돼 있죠? 맞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자, 우리가 1억을 빌렸다. 3년 나눠서 갚기로 했다. 330만 원씩 나눠서 갚기로 했어요. 그럼 스케줄표가 쫙 나와야 안 나와요? 25일 날 갚기로 했단 말이야. 매달 주면 되지. 무슨 말이죠? 네, 그렇게 된다. 쭉 갚으면 됩니다. 그 확실한 날짜지.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은 기한은 확신 사실이잖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뭐란다? 기한의 이익이라고 해. 한번 물어볼게. 누가 좋아? 저거는 갑이 좋아, 을이 좋아? 갑이 좋죠. 왜? 1억 목돈 쓰고 나눠서 330만 원 갚으면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기한이 이건 누구한테 있는 것으로? 채무자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요 29회 때 채권자로 나왔거든. 법조문 153조인데
요걸 채권자로 냈다고. X에. 알겠죠? 그래서 기한이익은 채무자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한이익을 뭐 할 수 있는데?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라는 게 뭐야? 칠판 봐봐. 저도 매주 뭡니까? 로또를 사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원장님 때 로또 삽니까? 내가 뭡니까? 나도 사람임더 삼더 맞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사람이에요. 로또가 되고 싶어.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안 사서 현명한 것 같습니다. 저 가칭도 저거 무조건 마이너스죠. 우리는 당첨이 1등, 2등, 3등 안 돼봤으면 뭐죠? 무조건 마이너스지. 3등까지 아니더라도 맞죠? 1등, 2등 안 돼본 사람은 전부 다 적자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뭐야? 복지기금으로도 갖다 생각하면 돼. 저는 10,000원어치밖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복지기금은 뭡니까? 좋은 데 쓸 거다 하고 합니다. 뭐 투기를 하는 건 아니고 딱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돈도 별로 없어가지고. 자, 근데 만일에 로또가 100억 됐다. 100억. 100억 됐어. 한번 물어볼게. 그럼 1억을 나눠서 갚아? 그렇지, 그렇지. 바로 이거 스트라이크입니까? 맞죠?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 돼. 맞죠? 내가 이런 사람이 돼 하면서 확 나면서 뭡니까? 한 10억 은행에 꼽아보죠. 그럴 생각이 없는가 보네. 맞죠? 꼽으면 안 돼요. 세금 맞을 수도 있어요. 예, 적당히 꼽고 어떻게 됩니까? 금고를 내놔요. 금고에. 예? 금고에 내놔야 돼요. 예? 요즘 이제 뭡니까? 여러분 뭐 3천만, 2천만 찾아보세요. 왜 찾느냐고 다 적어야 돼. 증명서를 다 떼야 되고. 이체는 되죠. 이체는 되는데 돈 찾기가 쉽지 않다니까. 맞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뭐야? 집안에 뭐가 있어요? 금고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 근거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다 근거가 없죠?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 우리 아주 있어요? 아. 그 근거가 아니잖아, 근거가. 창문 밑에 드시면 나오는데. 어? 자, 하여튼. 근거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집이 부자 있는 사람들 있죠. 왜냐면은 세금도 제가 아시는 분도 옛날에 그 울산대학교에 그 이제 당부지 있잖아요. 이 매각해가지고 뭐 울산대학교 사가지고 20억인가 20억 받았어요. 근데 옆에 사장님, 땅 사장님은 그거를 또 와이프하고 아들에게 다 또 증여를 했네. 돈을 3억씩 꼬아줘 뽑는 기라. 세금 폭탄 맞았습니다. 예?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제가 아시는 분이 그 사실을 알고 세무사하고 다 해가지고 세무사가 저희 동생이니까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 사람 바로 근거 딱 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울산대학교에서 뭘 내줬습니까? 돈을 입금시켜줬죠. 20여억을. 27억인가 입금됐어요. 네? 어떻게 합니까? 아들하고 와이프한테 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고. 그래서 하루에 얼마씩 벌입니까? 30만 원, 50만 원. 아직 계속 뺏고 있습니다. 빼가지고 어디 갖고 있어요? 근거였거든요. 10,000원짜리는 나중에 갖고 있다가 바꿔달라면 바꿔주잖아. 걔를. 은행 가면. 이게 50,000원짜리 없는 이유가 그래요, 지금. 아시겠죠? 응? 그거 다 집에 넣어요. 쭉 사놔요. 응? 무슨 말이죠? 좀 다르죠, 여러분하고? 네. 그러니까 세금을 됩니까? 얼마 안 냈어요. 양도소득세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냈지만,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나왔어요. 무슨 말이죠? 그렇게 줘야 돼요. 돈 줄 때도 됩니다. 현금을 줘야 돼요, 현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뭐 50만 원, 100만 원 빼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그 구세주 지형이 와가지고 뭡니까? 그거 어디서 냐면 내가 좀 쓴다는데 와. 이래 부른답니다. 알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매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틀이나 3일 한번씩 빼거든요. 다 넣더라고, 보니까. 어디에? 금고에. 근데 금고가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근데 못 들어갑니다. 예? 예? 그렇죠. 비번을 몰라서 더 들어간 거예요. 금고가 엄청 큽니다. 예.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그분이 하여튼 그랬는데, 근데 세금은 진짜, 그래서 전략은 엄청, 옆에 사람들은 세금이 거의, 그때 7억이나 8억만 썼어요. 그 사람은 거의 세금이 얼마 안 나왔어요. 세금하고 이게 맞자 얼마 안 나왔어요. 다 해가지고 1억 몇천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오래 갖고 있었거든요, 땅을. 거의 뭐 40년, 50년 돼가지고 됐었거든요. 네. 하여튼 그랬었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로또 됐다는 얘기야. 그럼 요 이익을 내가 포기한단 말이야. 포기한다고. 채무자가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3년간 나눠서 갚는 거를 내가 한 방에 지를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고 법좀 돼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3년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돈 다 갖고 끝내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근데 법조문에 돈 다 갚아라 이렇게 하면 좀 품격이 떨어지잖아. 채권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는 얘기는 돈을 다 갖고 끝내세요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다 갖고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기한 이익은 누구한테 있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을 추정합니다. 그리고 포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요 밑에 건 볼 필요 없고 지금. 자, 체계해 봅시다. 153조 1항.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뭡니까 핵심이? 추정입니다. 추정. 2항. 기한의 이익은 뭐 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의 돈을 다 갖고 끝내라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밑에 가서 이제 의 한번 봅시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누가 좋아요? 목돈 쓰고 나눠서 갚으니까 채무자가 좋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변제기로 하여 돈을 빌렸다면 변제에 도래하기 전까지는 채무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생기므로 기한 이익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번의 별표, 2번 동그라미 2번. 누구 있는 것을 추정한다고? 채무자 행합해놓고 이거 채권자로 29회 때 냈다고. 그리고 19회 때는 추정인데 간주한다 해가지고 X. 아, 다 들을게 됩니다. 이거 추정인데 뭐랬다고? 간주해놓고 X. 알죠? 낼 게 없으니까 뭐 이 법조문을 살짝 바꿔낸다고. 채무자에게 있는 것을 추정하는 것이 채권자 아닙니다. 추정이지 간주가 아닙니다. 자, 그거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양가를 3번입니다. 양가를 2번. 기한 이익의 포기입니다. 자, 첫 번째 줄 쭉 보면 되네요. 기한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이 말은 돈을 다 갖고 끝내세요. 이 말이죠. 맞아요? 포기하더라도 로또 됐단 말이야. 그러면 돈을 다 갖고 이자까지 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죠? 돈을 빌렸는데 중도에 상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이자도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자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됩니다. 안 갚아보면 몰라요. 갚아보면 알아. 알겠죠? 뭐 아파트 한 개 팔리면 이렇게 갚잖아, 돈을. 남편 성과금 나오면 돈을 이렇게 갚잖아, 한꺼번에. 맞잖아요. 그래서 좀 알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민법 총칙의 내용이야. 10문제 나오는 내용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기면 이제 물권법 나오죠. 맞아요? 네, 물권법 내용을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복습하고 집에 갑시다. 자, 뭐, 판소노트 표가 봐도 되고, 자, 이걸로 복습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복습을 좀 해봅시다. 복습을. 자, 판소노트 26페이지부터 오늘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판소노트 26페이지부터 자, 했었어요. 자, 판소노트 26페이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03조와 104조. 103조가 뭐였습니까? 사회질서 위반. 104조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이거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추인이 안 됩니다. 근데 107조, 108조는 비진의사표 시 통정의 표시는 상대적 무효예요. 추인이 가능합니다. 자, 주의해야 되게 요거 중요합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비소급표인데 무권대리 추인은 소급표다. 요 반드시 구분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무효행위 추인인지 무권대리 추인인지 반드시 해야 돼. 무권대리 추인은 소급효가 있습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비소급효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 봅니다. 각각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허가 받기 전까지는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으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불허가 받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래서 유효가 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유동조물이라죠. 그래서 허가받으면 유효, 불허가받으면 무효가 된다. 그래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될 수 있는 게 유동적 무효다. 여기 개념입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돼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취소갑니다. 자, 취소권자 누구를 했습니까? 제사, 강착, 당한 사람과 그 사람의 대리인과 승계인이 되는데 이 취소권 행사를 하면은 누구 돼야 되는데 은이 돼야 됩니까? 병이 돼야 됩니까? 은이 돼. 직접 상대방이 돼야 되지 전득자에게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취소하면 소급에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할 때 제한능력자는 무슨 이익? 현존이익입니다.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입니다. 자, 이런 내용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추인입니다. 근데 취소권자가 우리가 평당 10만원짜리 30만원에 샀단 말이야. 그럼 사기당해서 샀단 말이야. 그렇지만 100만원 올라갔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취소권자가 맞죠? 취소권이 소멸한 후에 벗어났잖아. 그리고 취소하셨던 거 알면서 추인하면 다시는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야. 이게 이미 추인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법정 추인은 1월달에 한다고 그랬고요. 정지 조건과 해지 조건 나오는데 공인 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주겠다 그랬단 말이야. 무슨 조건이야? 정지 조건. 자,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게 무슨 조건입니까? 해지 조건이다 이 말이야. 자, 넘기시면 되고. 자, 조건은 장래 무슨 사실? 불확실 사실 있으면 그런 거고 기한은 확실한 사실 있으면 그런 겁니다.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정지 조건이고 소멸하는 게 해지 조건입니다.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시기부 기한이고 소멸하는 게 종기부 기한이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면 돼요. 148조, 149조 이 안은 1월달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불정무 기해무 외워야 됩니다. 불정무 기해무 불정무 불능한 조건에 정조건 붙이면 뭐요? 기성 조건이면서 해 조건이면 기해 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이 이익 요거 했죠.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뭐예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란단 말이에요. 그럼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을 중요합니까?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에게 있는 것을 중요하고요. 추정인데 간주 아닙니다. 여기 19회 때 나왔다 그랬고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 여기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물권법 내용이에요. 이 물권법은 등기법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뵙겠습니다.